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3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하향폭이 높았죠. 악재의 끝자락 문턱에 와 있다.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힘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장중에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한번 살펴보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지수 선물 인덱스를 살펴보면 그다지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한때 114, 115까지 치솟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111까지 떨어졌다가 한 112 정도, 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채권 시장 역시 유사한데 채권 시장은 다소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장 시작 전 한 3.7%까지 하락을 하다가 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 3.8%까지 0.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승이면은 좀 변동성이 크다, 상승률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같은 그런 변동성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이죠. 미국의 8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9시 반에 이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 그래서 모두 예상치를 각각 상회를 했습니다. 개인 소득,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좀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월 CPI 같은 경우에 워낙 예상치를 상회해서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8월 PCE 같은 경우에도 큰 기대가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것이 9시 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밤 11시까지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보시면 한때 1%가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이 영향으로 지수가 올랐던 것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잘하면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좀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부분이 팩트가 아니라 루머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추가적으로 JP모건이 연말 S&P 500 목표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원래 월가에서 JP모건이 가장 불리시하게, 가장 긍정적으로 S&P 500 지수 목표치를 제시를 했어요. 거의 연말에 4,800 간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목표치를 내리고 있지 않다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이 목표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이유가 당연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축을 많이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렸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팩트셋, 여기가 전문적으로 기업들의 컨센서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시장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이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 6.6% 정도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3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하향폭이 높았죠. 그리고 이 하향폭이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 20년 평균보다 더 컸습니다. 보통 과거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6.6%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다. 자, 기업들의 실적 감소, 경기 침체 이슈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섹터별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 컨센서스가 3개월 전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소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이익 하향폭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EPS 추정치 역시 낮아지기도 했어요. 최근 3개월간 4분기 EPS 추정치는 4.5% 정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분기가 조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4분기 역시 함께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약세장의 시나리오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 가격이 긴축의 압박을 받아서 먼저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즉 PER이 하향 조정된다.
이 배수가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죠. 자, 그러다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은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를 하면서 기업들의 EPS가 하향 조정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약세장의 마지막 시나리오다. 마지막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서 이 팩트셋의 이익 전망치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또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그런 약세장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완전 블랙스완이 터진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좀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핵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이 며칠 전에 이 영국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외신이 나왔었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블랙스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블랙스완을 만약에 배제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약세장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따른 먼저 가격 조정, 즉 PER 배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이 바로 실적 감소,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 감소, 경기 침체의 초입이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 나이키,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비용 증가, 재고가 쌓이고 있고 할인 판매를 지속하다 보니까 수익적 측면에서 좀 악화되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금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업체죠. 근데 이 업체의 실적이 일단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업실적이 거의 제로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빚으로 연명을 했는데 최근에 이 연준의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조차도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부채를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감이 이날 증시에서 좀 고조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카니발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런 크루즈 업체들 역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에 대한 실적 감소, 여기에서 재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 이러한 위기감이 형성되어 있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악재의 끝자락 문턱에 와 있다,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계 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긴축을 멈추고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일 기준 오후 3시 42분인데요. 자, 이때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영국 리스크가 최근에 고조가 되었는데 그 원흉이 바로 영국의 감세안입니다. 자,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돈 쓸 땐 많거든요. 그 얘긴 즉 세수를 줄이고 돈을 많이 쓴다. 고로 국채를 많이 찍어낼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요. 길트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영국 연금 펀드들이 이 마진콜 위기가 고조되면서 막 갑작스럽게 영란은행이 나와서 국채를 매입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흉이 바로 감세안 발표였는데 자, 이것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급한 거를 끈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대 파운드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한 1%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 하지만은 뭔가 추세를 확 반전시킬 만한 자, 그런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면요. 사실 이번 주에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목요일 정도에 ADP 취업자 변동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업 PMI, ISM 서비스업 PMI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기 수준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자, 그런 지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겠죠.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긴축 스탠스에 더 힘을 실어줄 테고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 감소 우려 이런 것들을 키울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갑작스럽게 이 오펙에서 엄청난 감산을 이루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금요일날 발표되는 9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마 9월 보고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좋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주에도 사실 이 증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긍정적인 이벤트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에 있는 10월 13일 날 발표가 되는 9월 CPI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좀 단기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앞서서 이 팩트셋이 이 3분기 이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4분기 역시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이키, 카니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지 못했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도 위험 이런 것들을 이 증시에서 좀 가중을 시키면서 리스크 요인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의 처음 시나리오가 바로 이 긴축에 따른 멀티플 하락, 주가 하락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의 하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이슈냐? 사실 약세장의 마지막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기업 파산 이슈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연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좀 낮다. 어쩌면 좀 완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뭐 고용 보고서 발표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스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CPI다. 여기에서 이 CPI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더 하방으로 갈 수도 아니면은 증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은 시장인데 최대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온 이슈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